대단원 3, 사용윤리 사상, 소단원 9,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이성과 감정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75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학자 중 한 명인데요. 이 경험주의, 경험론에서 감정중심 윤리학을 이야기했던 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흉 얼굴 한번 보세요. 후덕하죠? 제가 항상 말했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살이 찐다고 그랬죠. 자, 주정주의가 나왔습니다. 주정주의. 여러분, 주정주의가 뜻이 뭐예요? 도덕적, 항상 주어, 도덕적 행동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여러분 감정에 내보치세요. 감정. 무슨적? 직접적 동기. 그게 감정이래요. 자, 보자. 착한 일을 하게 되는 동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자. 착한 일 도와주는 행위는 동정심 때문에 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성은 직접적인 동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성도 역할이 있어. 이것도 많이 나와 시험에. 사실 판단을 합니다. 무슨 판단? 자, 예를 들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계신 거예요. 이성을 통해 저분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는 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도와야지라는 거는 감정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적절한 수단, 절차를 제시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할머니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짐을 들어드릴까? 아니면 같이 들어드릴까? 아니면은 할머니를 업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도 이성이 한다. 자, 그래서 이성의 역할을 인정한다. 하지만 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다. 항상 몇 등이야, 이성은? 경험론에서는 2등이다. 베이컨에서 이성의 역할이 뭐였죠? 일반적 원리를 도출한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성은 감정의 뭐다? 노예다. 왜?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 동기가 되는 건 감정이고, 이성은 그냥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하니까 노예인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동기가 되고 이성은 도와주는 노예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성과 감정 모두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방금 위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이 주정주의에는 뜻이 두 개입니다.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감정이다. 또 두 번째, 행위의 도덕 판단 기준도 뭐다? 감정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자, 도덕감이라는 감정이 있대요. 도덕적인 감정이죠. 자, 한번 볼게요. 선, 착한 거, 좋은 것. 도덕은 뭐냐? 옆에 한자는 선이에요. 어떤 행동이나 품성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사회적 시인의 감정. 시인은 뭐냐? 인정하는 감정이야. 자, 그러면 또 보자. 악은 뭐냐? 나쁜 것, 비도덕. 한자는 악이에요. 어떤 행동이나 품성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사회적 부인의, 그냥 부인의 감정 해도 돼요. 불쾌한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경우. 자, 봐봐. 여러분, 스피노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 스피노자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자기 보존이야.
자기 보존을 하려면 이성을 통해 신실체, 자연, 우주, 세계, 필연적 인과법칙을 잘 파악해야 돼. 그게 복종 순응해야 돼. 근데 봐봐. 그러고 나서 생기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으로 도덕 판단을 하는 게 아니야. 뭐야? 신을 통해, 이성을 통해 신을 잘 파악하면 자기 보존이 되고, 자기 보존이라는 기준으로 선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흉은 달라. 흉은 선악 판단을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시인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선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감정, 부인의 감정이 생기면 악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쟤를 보니까 감정이 좋아, 그럼 선이고, 감정이 안 좋아, 그럼 악인 거야.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형광펜 들어라. 도덕성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느껴지는 거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의문점? 사람마다 감정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유용성. 자,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란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무슨 행동? 유용한 행동이다. 자, 네가 어떤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을 보고 그냥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생기는 걸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이 사회적 유용성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사회적인 유용성을 저해할 때 그걸 보면서 생기는 감정이야. 그래서 앞에 나 있잖아. 그냥이 아니고 사회적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그냥 친구가 밥 먹는 걸 보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쟤는 나쁜 놈. 이게 아니라니까. 걔가 사람을 때려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도덕적인 감정과 관련된 거고, 걔가 사회에 무슨 기부를 했을 때 느끼는 좋은 감정이 도덕적인 감정과 관련돼. 그래서 봐봐. 도덕감은 그냥 네가 느끼는 시인과 부인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동을 했거나 그걸 저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도덕감이라고 그래. 물론 뭐 악한 것, 나쁜 것, 비도덕적인 건 비도덕적인 도덕감이겠죠. 자, 그래서 그냥이 아니다. 그래서 만일 유용성이 모든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라면 자기 자신과 고려하면 안 되고 사회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 곧바로 우리에겐 시인과 호감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와만 관련된 게 아니고 사회 전체에 관련된 감정만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한다. 도덕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후에 공리주의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자기만의 유용성이 아니고 사회 유용성을 강조하는 거죠. 휴메의 영향을 받았어요. 실용주의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유용성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각 경험 라인 애들이 다 유용성을 강조한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리고 3번으로 갑니다. 자, 근데 어떻게 사회적 유용성을 창출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보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선천적으로 공감이라는 기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보더라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자. 공감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자 선천적 본성. 자, 공감이 없는 사람은 흉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봐봐. 여러분, 천천히. 만약에 흉이 그냥 시인의 감정 또는 부인의 감정이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해버리면 난리가 나요. 왜요? 윤리의 핵심이 뭐야? 보편성이잖아. 그래서 흉은 어떻게 감정에 기반하면서도 누구나 똑같이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인의 감정을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인의 감정을 도덕적인 감정이라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유용성을 창출하는 것을 보면서 시인의 감정을 느꼈을 때 그걸 사회적 시인의 감정이라 합니다. 그것을 도덕적인 감정이라 하고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보면서 생기는 부인의 감정을 비도덕적인 감정, 그것도 도덕감이에요. 비도덕적인 거랑 도덕적인 거 다 도덕과 관련된 감정이라 합니다. 비도덕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거야. 그냥 네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도덕감이 아니야.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감정을 느끼려면
사회적인 유용성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통해서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공감이라는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연적 성향에서 선천적 본성, 무슨성,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문장 진짜 개 중요하다. 형광펜. 개 중요하다. 미안.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공감을 가졌다. 예를 들어 공감이 없는 사람이 휴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휴맥 이론은 다 깨집니다. 왜? 보편성이 안 생기니까. 자, 그리고 밑에 회의주의 인식론 가보자. 자, 이 사람은요, 경험을 통해 무엇을 파악하기 때문에 결국 봐봐. 우리 귀납법의 한계가 뭐였죠?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성으로 뭔가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회의주의 인식론은 뭐냐면 인과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 보세요. 얘는 반드시 경험해야 알거든.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면 문신이 있다면 폭력적이다 라는 결과가 있다고 해볼게. 내가 문신 있는 사람을 봤더니 폭력적이었어. 첫 번째. 두 번째 문신 있는 사람을 봤더니 폭력적이었어. 세 번째 문신 있는 사람은 폭력적이었어. 계속 인과관계가 생겨. 하지만 휴먼 이성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언제나 뭐가 있어요. 예외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원인이 있다고 해서 100% 결과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과관계는 반복적 인과관계는 반복적 관찰을 통해 파악한 것일 뿐이고 이런 골 때리는 이야기도 합니다. 데카르트를 까는 거야.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어? 철학의 제일원리.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던 그것조차 까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확실히 있는지 모르겠다. 이상한 이야기죠. 자, 나도 감각 경험으로 통해 지금 느끼고 있을 때만 내가 있는 거고 그거 안 할 때는 나도 내가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회의주의 인식론이야. 원인이 있어도 100% 결과가 있다고 믿을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을 때는 내가 있다라는 걸 확실히 모르겠어. 의심이 된다는 거야. 원인이 있어도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100% 믿을 수 없고 의심이 되고 나도 감각 경험 안 할 때 내가 있는지도 사실 의심이 된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휴먼 모든 감정, 도덕 감정 아니라 했지. 사회적 유형성과 공감이 근거해야 돼. 자, 휴먼 행위 그 자체나 행위자의 품성을 도덕적 기초로 보는 게 아니고요. 뭐를 도덕적 기초로 보냐면 감정을 도덕적 기초로 봅니다. 자, 여기 기초분석 한번 볼게요. 스토아파랑 스피노자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고된지 근된지를 봐야 돼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 그 시험 친 거야. 자, 시대 구분을 확인하는 게 먼저야. 스토아파는 고대, 스피노자는 근대의 사상가야. 이거 내가 강조했다. 스토아파를 그리고 다음 스토아파의 사상을 발전시킨 스피노자에게만 실체, 양태, 행복, 신에 대한 직관에 대해서 만족, 신의 본성의 필연성, 자기보존과 같은 표현이 사용돼. 특히 행복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형광펜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으로부터 나온 만족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봐봐. 신은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고 신을 이성적 관조를 한 다음에 그때 느껴지는 만족이 행복인 거야. 이 표현 엄청 많이 나온다.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나온 만족. 그래서 방금 했지. 이건 누구만 맞는 말? 스피노자만 맞는 말.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일원리를 찾기 위해 방법적 회의를 사용하는 거지. 방법적 회의를 하기 위해 제일원리를 찾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일원리는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 맞아요. 반복적 회의가 철학의 제일원리의 출발점이야. 이렇게 선호관계를 비튼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휴먼 유일하게 행위와 행위자의 품성 둘 다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륜 때 했는데 칸트랑 공리주의는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자에 대해 도덕 판단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휴먼 둘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성의 두 가지 역할을 많이 물어본다. 사실 판단과 적절한 수단 절차 제시. 휴맥에 있어서 도덕은 행위나 행위자 품성에 내재해 있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서 생기는 감정이 기반해. 봐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휴먼 잘 봐. 어떤 사람을 여러분 휴먼 도덕 판단하면 두 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 바라봐야 돼. 그 본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뭔가 도덕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다가 느끼는 감정에서 도덕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선악을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객관적 실제.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야.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자,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원리를 수학의 공리를 바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한다. 자, 철학의 제1원리는 수학의 공리. 여러분, 공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아는 원리를 공리라 그래요. 공리가 동음이의어거든요. 우리 공리주에서 공리가 아닌데 왜 아니냐면 데카르트는 처음에 모든 걸 의심했을 때 철학의 제1원리 빼고는 다 확실하지 않다 그랬어. 그래서 공리에서 연역해서 철학의 제1원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탕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고 이성을 통해 방법적 회의를 통해 찾아내는 거야. 방법적 회의. 휴먼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도 덕이 될 수 있죠. 무슨적 유용성, 사회적 유용성. 휴먼 인간의 공감 능력은 선험적 인식 대상으로서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선험은 뭐냐면 경험에 앞서 경험하지 않아도란 뜻이거든. 휴먼 당연히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론이기 때문에 휴먼 감정은 필연적 인과질서에 따라 발생하므로 인간은 공감 능력을 지을 수 있다. 여러분, 휴먼 필연적 인과질서 부정합니다. 공감 능력은 지니고 있죠. 틀렸다. 관념들을 비교해서는 덕과 부덕의 차이를 확정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 관념은 이성이거든요.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관념이라 해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죠. 덕과 부덕은 뭘로? 감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인식되는 것의 궁극 존재는 인간 이성이다. 데카르트와 플라톤 공통점이죠. 플라톤 이성으로 파악한 선의 이데아. 여기서 모든 게 나오죠. 이데아가 나오고 사물이 나오고. 데카르트는 뭐에서 지식이 출발돼요? 철학의 제1원리. 여기서 모든 개별 사실들을 연역, 추론, 논리적으로 파악하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